네,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혹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 기자, 이 앞선 리포트에선 형사재판에 일정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? 정확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. 이 헌재는 오늘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. 예. 형사재판에서는 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예. 따라서 헌법 위반이 맞다고 해서 이게 내란죄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.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네. 헌재재판부와 법원재판부도 각각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놓고 각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? 그렇진 않습니다. 결국 간접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. 실제로 결정문 내용을 보면요. 이 내란죄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는 판단들이 등장합니다. 여지가 담긴 그 부분들,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? 이게 일단 내란죄가 인정되려면요. 그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. 이 판례를 보면 국헌문란이란 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한을 막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즉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한을 막으려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.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. 이렇게 국회 권한 행사 방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.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. 그럼 형사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헌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결국 형사재판으로 공이 넘어간 걸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네. 이 대표적인 게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. 이 헌재는 비상입법기구의 의미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전복한 뒤 이게 비상입법기구란 게 대체기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.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받았다는 이 체포 명단을 두고도 헌재는 결정문에 위치 확인 명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명단에 적힌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더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짚어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상실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명태균 관련 의혹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.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란죄가 아닌 다른 혐의 수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외에 수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게 바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이죠.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. 이 수사를 받을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이랑 배우자 김건희 여사기 때문이죠.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우종환 기자였습니다.